안녕하세요. 정치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일본의 승기가 올까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서 일본의 한류 분석 기사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 칼럼도 엄청나게 길기만 했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 칼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한 K-팝 아티스트에 더해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래스, 오징어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드라마와 웹툰도 대두해 2028년까지 약 3조 5,330억 원에 내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한국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일어나 JO1이나 INI, 비퍼스트 등의 아티스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원더테이너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파트너 미야자키 사토시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다르다. 비관할 필요는 없고 일본도 역시 글로벌 승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일본의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기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미야자키 씨가 해설합니다. 엄청나게 긴 칼럼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 콘텐츠를 이길 방법은 웹툰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일을 해왔지만 젊은이들은 상당한 빈도로 일본 콘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불법 다운로드가 당연하고 정품은 구입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무한의 환경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그룹에서 K-팝을 복사하는 행태, 한국의 사무실이 도와주는 행태로 데뷔하고 있는 그룹이 조금은 나왔지만 일본 전체의 팝, 아이돌 장르가 K-팝과 같이 대인기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일본의 광고 대행사가 텔레비전 방송국보다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베테랑의 감독, 작가, 배우, 탤런트들만 쓴다. 그 인기의 덧셈으로 스텝, 캐스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젊은 인재가 성장하지 않고 작품 자체도 신선한 맛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능과 달리 한류나 K-팝은 한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나눈 정책이니까요. 인위적인 매출, 동영상 조회수의 증가 등 미국에서는 그 인기 취득의 방법이 문제시되고 있고 일본의 AKB그룹은 악수권을 붙여 매출을 늘리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언론이 말하는 인기라든지 히트 차트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한국은 세계가 마켓, 일본은 처음부터 국내가 마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 일본의 세계를 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드라마, 영화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의 많은 작품에 우선 자니스를 내고 최소한의 관객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계에 인기 있는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J-팝 쪽이 좋은 곡이 많다고 생각한다. K-팝은 영어로 노래되고 있고 리듬이라든지 아무래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캐릭터 비즈니스가 강하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강한 것이 아닌가. 유튜브를 보면 J-팝도 애니메이션 주제가라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곳에 일본 콘텐츠에 돌파구가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아이돌도 K-팝의 세계 진출에 자극받아 해외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데뷔 전부터 해외를 향해 언어를 배우고 있는 곳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니스의 격진으로 일본의 남성 아이돌계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K-팝 아이돌이 몰래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에 관해서 말하면 유저가 흥미 관심을 나타낸 단어를 검색하는 구글 트렌드로 K-팝과 J-팝을 비교하면 80대 1로 압도적으로 K-팝이 위, 그 아이돌만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서로 경쟁하여 절차 탁마해 재능을 올리고 지극히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 퀄리티에 대해 열의가 있고 침체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모색하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
끈질긴 일본 TV에서 다루어져 무리하게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코어인 K-팝 팬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K-팝은 운용은 힘들고 한국의 아이돌들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일회용 상태입니다. 모두 같은 스타일로 보고 질리게 됩니다. 거의 무료 동영상 재생만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일부뿐입니다. K-팝은 세계를 석권했나요? BTS는 차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그것이 들키면 활동 정지하며 징병에 임하는 것일까? 애초에 콘텐츠 산업에서 이긴다는 걸까? J-팝은 갈라파고스라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유일무이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독자적인 것을 닦으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이기는 것에는 흥미가 없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면 만족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자니스를 모방해 2000년대에 들어가 국가가 돈을 넣어 20년 이상 해외에서 무료 콘서트를 하고 기초를 만들어 왔다. 일본은 80년 전부터 진보가 없음. 이것도 자니스와 아키모토의 서투른 실패다. 실제로 저쪽의 컨텐츠 산업은 단순히 힘이 있고 패키지로서의 판매 방법도 능숙하고 여러 거점도 만들고 있다. 세계를 향해 파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일본에 승기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라든지 K-팝이라든지 한정히 말한다면 아직도 콘텐츠로 승기는 있을까라고? 일본의 세계적인 콘텐츠도 모른다고? 정말 일본인인가? 체격도 전혀 다르고 연기력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 세계를 석권이라고 하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뿐이지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만화가 세계적이라 일본은 웹툰으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피코마가 세계적 앱으로 도약하기 전에 시도했어야 하는 뒤늦은 한탄처럼 들립니다. 일본인들의 댓글을 봐도 아직까지 자신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승리만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일본은 멀었다가 결론입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